안녕하세요. 유유지옥 건설 박수현입니다.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인실 프리미엄 요양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. 그래서 이제 어떤 분야냐면 1인실 위주의 프리미엄 요양원을 좀 전문으로 건설을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요즘에 최근에 좀 제안을 좀 하고 설계도 지금 몇 군데 지금 반영을 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요. 최근 들어서 베이비부머 세대가 초고령, 고령자 쪽으로 이제 진입을 하면서 이제 1인실에 대한 게 관심이 많아졌습니다.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이제 3, 4인실, 뭐 4인실, 5인실, 다인실로 이제 이루어졌던 그 요양원에서 1인실로만 이루어지는 요양원으로 점차 변화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일본도 지금 다인실에서 1인실로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요. 유니트 형식으로 뭐 7명, 뭐 9명 이렇게 한 유닛을 이루어서 소 단위로 모여서 이제 거주하시면서 생활하는 게 일본은 벌써부터 지금 이제 많이 분포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점차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전부터 뭐 저도 뭐 저희 할머니도 요양원에 계셨지만은 그 요양원의 원장님들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면 말씀하시는 게 각각의 어르신들 분이 성향이 또 다 다르잖아요. 그래서 다른 성향 분들이 새로운 공간에서 모여서 이제 거주를 하셔야 되는데 하물며 뭐 체온도 다 틀리시고 그다음에 관심사도 다 틀리잖아요.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요양원 측에서도 비슷한 성향의 분들끼리 이렇게 거주하실 수 있도록 모여서 이제 그분들을 배치를 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은 또 있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뭐 밤에 화장실을 가시는데 네 분이서 거주하는 다인실이다. 그러면 한 분이 화장실에 가시면 불을 또 켜야 되잖아요. 또 움직여야 되고 소리가 또 나고 그런데 또 다른 분이 또 화장실을 가셔야 되면 또 불을 켜야 되고 또 움직이고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하면서 거주를 하시면 아무래도 수면의 질도 좀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좀 우려되는 건 있죠. 근데 뭐 어쨌든 간에 다들 아시겠지만은 뭐 다인실을 가는 이유가 뭐 별거 있겠습니까? 이제 저희가 이제 금액적인 게 이제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다 보니까 다인실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는 베이비부머 세대 분들이 올라오시면서 그분들은 또 연금도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고 다들 이제 사회생활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어쨌든 생활하는 건 생활하는 거지만 내가 그 자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나의 삶의 질을 조금 더 윤택하게 노후를 살고 싶다라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프라이빗한 그런 공간에서 본인만의 어떤 스타일로 주거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꾸미고 싶고 나만의 생활 패턴을 좀 유지하고 싶다라는 게 좀 많으신데 그러다 보니까 1인실에 대한 수요가 이제 앞으로는 더 급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요양원 사업에 이제 하게 된 이유는 저희는 원래 좀 주택을 좀 많이 지었던 회사잖아요. 그래서 1인실로 지어지는 형태가 되게 준해서 이제 건축을 하게끔 되다 보니까 이제는 주택을 지었던 저의 노하우로 1인실 프리미엄 요양원을 지으면 남들보다 좀 뭐 경쟁력 있게 좀 짓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업을 조금 요양원 쪽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규로 만약에 요양원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뭐 원장님이 계시다면 뭐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꼭 저희와 이제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아무래도 1인실이다 보니까 다인실과 좀 다른 설계를 처음부터 반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간 시설이나 공용부 부분 뭐 샤워장이나 뭐 화장실, 린넨실이라든가 주방이라든가 이런 모든 구조가 기존의 요양원과는 좀 다른 구조로 설계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요양보호사분들이 이제 케어하는 그런 동선이 좀 많아지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최근에 2, 3년 전 새로운 요양원들이 많이 들어왔죠. 그래서 15년 정도 된 요양원들이 노후가 된 데가 좀 많이 있죠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설적인 면에서 신규 문의가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원장님들 어떤 고충이 좀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중간에 15년 정도 됐으면은 뭐 한 7, 8년 정도 지나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어떤 시설을 좀 보수를 좀 하셨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한번 놓치면 지금 15년으로 딱 돌아오는 타이밍으로 이제 돼버리니까 지금은 뭐 부분 인테리어가 아닌 전체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.
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액적인 것도 좀 부담이 되죠. 근데 사실 다인실로 운영이 되던 그 요양원을 1인실로 꾸미게 되면 사실은 수익률이 좀 떨어집니다.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실을 그대로 유지를 해서 1인실은 갈 수가 없죠. 왜냐면 4 분이서 사용하던 그런 공간을 혼자 쓸 수가 없으니까요. 근데 이제 그 어떤 실을 만들 때 실마다 또 창문이 또 있어야 되니까 기존의 다인실에 그 있었던 창이 1인실로 가게 되면 이렇게 쪼개서 환풍이 되는 그 창이 하나씩 나와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또 안 되는 경우도 또 있잖아요.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더 있고, 그리고 인제 다인실에서 1인실로 설계를 할 때는 기본 수가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, 그다음에 상급 침실료를 받을 수 있는 그 베드도 어느 정도 깔리려면 기존의 다인실 수용하는 인원에서 한 75% 정도는 나와야 수익이 보장이 된다. 수익이 보장이 되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단순 계산했을 때는 한 40에서 60% 까지는 올라가는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. 그래서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어차피 이제 시설비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그 수익률이 한 60% 까지는 올라가 줘야 시설에 대한 시설비도 어느 정도 좀 충당이 되고, 그다음에 앞으로 다른 그 요양원들과의 그 경쟁력에서도 좀 먼저 그 선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비용은 보통 경기도권이 좀 많은데 그 1인실 상급 침실료를 받는 수준이 150만 원에서 많게는 뭐 350만 원까지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. 근데 그런 부분을 받고 그다음에 기본 수가에서 자기 부담금을 내면 한 80에서 90만 원 정도 나가는데, 그렇게 되면 뭐 260만 원, 270만 원 정도 나가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좀 부담이 좀 되는 게 좀 사실입니다. 제가 좀 설계하는 그런 쪽보다는 가성비가 좀 있는 그런 1인실이 좋지 않을까. 앞으로 더 보급이 많아야 되면 금액적인 부담도 좀 들어야 되니까. 그래서 저는 한 90만 원 선에서 보급을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기존 수가 한 80에서 90만 원 선을 내고 그다음에 상급 침실료 한 90만 원 정도 낸다면 한 180만 원에서 200만 원 밑으로 형성이 돼야 그나마 조금 부담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1인실이면 1인실의 그 장점도 살리고 그다음에 가격적인 부담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설계를 좀 요즘에 많이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그런 쪽으로 많이 제안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. 설계를 하다 보니까 기존의 요양원에서 이루어졌던 설계 말고도 주택 설계에서 그 장점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부분을 그 요양원 1인실에 적용을 했더니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한다면 그 공간적인 면을 좀 넓게 쓰고 개인이 하고 싶은 그 취미의 공간도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살펴보시고 설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인제 기존에 그 원장님들이 우려하셨던 분들은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4인실에 있으면 야간에 그 요양보호사분이 한 분이 이제 거기 그 실에 인제 상주를 하고 계시는데, 그분이 인제 그 어르신이 움직이거나 이제 불편한 부분을 새벽에도 케어를 해 주시잖아요. 근데 그런 부분이 1인실이 되면 요양보호사들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겠냐. 그래서 그런 요양보호사분들을 이제 그 수급하는 문제, 그에 따른 이제 그 인건비가 좀 상승되는 부분도 우려가 되고, 그 각 실마다 문이 있어서 인제 한 분 한 분을 그때그때 뭐 살피기가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다라고 인제 그 원장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이제 개선이 돼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어쨌든 인제 AI와 이제 센서, 그다음에 인제 그 빅데이터를 통한 그 어르신의 그 움직임 감지나 동선,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주기가 있잖아요. 생활 패턴에 대한 그 주기를 통해서 미리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활용한다면 요양보호사분들의 어떤 그 동선이라든가 요양보호사분들이 그 케어하는 그런 역량이 조금 더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한 예로 레이더 센서를 설치를 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센서가 있는데요.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인제 할 수 있는 것들은 심박동수, 그다음에 호흡, 그다음에 그 낙상. 인제 만약에 침대에서 인제 떨어지거나 갑자기 주저앉는다든가 넘어지는 상황이라든가 이럴 때 그거를 인제 감지할 수 있는 그 센서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각 실마다 인제 천장에 하나, 그다음에 화장실에 하나 이렇게 2개를 설치를 하면 1인실 안에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동선들은 실시간으로 계속 확인을 하고 있고, 그다음에 요양보호사가 인제 전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을 인제 통해서 실시간으로 각 실마다 인제 그 어르신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인제
근데 어떤 움직임을 감지를 한다든가, 밤에 이제 화장실을 가신다든가, 뭐 이럴 때 그 움직임이 있을 때만 똑같이 그 실을 가서 케어를 해 주시면은 되기 때문에, 굳이 그 예전처럼 그 다인실에 계셔서 그때그때마다 움직이는 그 소리를 듣고 케어를 해 주는 거와, 센서를 통해서 움직임이 감지됐을 때 그 실을 방문해서 케어를 해 드리는 것이 그렇게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게 아무래도 지금은 많이 이제 그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, 그런 부분의 개발이 앞으로는 더 많이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시설을 확충을 통해서 1인실 안에 그 어르신이 좀 더 안전하고 실시간으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완비가 된다면, 앞으로는 그 다인실보다는 1인실이 더 안전하고 내 건강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기 때문에 더 선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제 그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최근에 그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. 그래서 그 9분씩 한 유닛을 이루고 그 단위로 요양보호사와 이제 사회복지사를 배치를 해서 그 소 단위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성향이 비슷하신 분들끼리 방에서, 내가 방문을 열고 나오면 그 거실이 있고 그 거실에서 서로 공유하고 뭐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이제 식사도 같이 하는 그런 소 단위로 이루어지는 그 유닛 형식의 어떤 그 운영하는 그 사업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그 앞으로 1인실에 대한 그 지원도 계속 그 확충해 나가고 있다고 하니까요. 전체적으로 이제 정책적인 거나 사회적이거나, 그다음에 이제 그 수요자들의 요구 사항도 전체적으로 1인실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뭐 우리 원장님들 뭐 잘 보고 계시지만, 뭐 주변에 뭐 영향이 있는 뭐 사업 뭐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나 뭐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, 저희 회사만의 또 강점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저는 뭐 시행과 이제 시공을 또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, 처음부터 그 시설을 어떤 식으로 건축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처음에 그 기본 설계 때부터 꼼꼼하게 도면에 모든 것을 다 녹여놔야 나중에 건축비도 굉장히 많이 세이브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건축은 중간에 그 설계 변경을 하는 순간 건축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가장 많이 그 원장님들이 실수하는 부분은 그 실에 대한 공간적인 이해도가 다르다는 거예요. 저희가 설계하는 그 실에 대한 그 느낌이, 어떤 도면은 이 수치화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수치에 대한 게 그 사실상 원장님들은 와닿지가 않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실제로 그 어떤 공간을 설명을 드리면서 서로 공감을 하고, 이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라고 수치와 실제 그 실의 그 체감적인 거를 조금 같이 그 공유를 해야 설계가 원활히 좀 잘 돼야,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건축하고도 설계 변경 없이 한 번에 건축이 딱 끝나야 그 건축비도 많이 세이브를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설계사무소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요. 설계사무소에서 해주시는 그 설계는 기본적으로 아주 그 뭐 탁월한 설계를 먼저 해 주시겠죠. 하지만 그 건축과 그다음에 그 실용성, 그다음에 이제 그 원장님들이 그 체감할 수 있는 그 공감 능력은 설계사무소에서는 뭐 해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그 건축하는 건설 회사와 그 설계사무소와 처음부터 같이 컨택을 해서 설계를 검토하는 게 전체적인 건축비를 아낄 수 있는 가장 큰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뭐 단순히 나중에 설계가 다 나왔으니까 단가만 비교해서 하면은, 설계 나와 있는 대로 건축을 하죠, 당연히. 그대로 설계대로 건축 단가를 이제 견적을 냈으니까.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건축적인 문제가 있어도 뭐 얘기를 하게 되면은 설계 변경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시간적인 거나 비용이 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. 뭐 어쨌든 뭐 나중에 비교 견적은 처음부터 건설회사 같이 참여해도 비교 견적은 같이 하게 나중에 또 하면 되기 때문에, 건축비를 나중에 그 우려를 한다고 해서 설계를 먼저 하고 나중에 건축 허가가 나와서 견적을 받는 것보다는, 처음부터 건설회사와 그 건축 설계하는 설계사와 같이 그 설계를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안에 이제 내부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오피스텔이나 일반 아파트의 느낌으로 포근하고 이제 어르신들이
어쨌든 그 공간에서 오래 거주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질리지 않는 그런 인테리어를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어르신들 그 생활하실 때 불편함 없이 모든 턱이나 이런 것도 없이 깔끔하게 인테리어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저희가 인테리어를 또 제안을 해 드리니까 그런 부분은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다인실의 기존의 시설의 사진과 저희가 이제 1인실로 이제 인테리어를 한 사진과 이렇게 비교를 해 드릴 텐데요. 이렇게 보시면은 어쨌든 간에 누구나 뭐 1인실로 가고 싶은 건 뭐 사실이죠. 근데 하지만 뭐 금전적인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설계를 통해서 어쨌든 간에 그 똑같은 공간 안에 여러 조금 더 많은 분을 수용할 수가 있는 설계를 하고 그럼으로써 인제 어떤 상급 침실료의 금액을 좀 내린다면 보다 많은 분들이 좀 편안하게 그 생활하실 수 있는 그런 1 인실이 되면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꼭 저희한테 한번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무료로 그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인제 뭐 저희가 인제 다른 뭐 1 인실로 현재 그 건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 원장님들도 한번 만나 뵙고요. 그다음에 뭐 다른 일반 요양원의 원장님도 한번 찾아가서 만나보면서 인터뷰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고요. 그 뭐 혹시 이 영상을 보신 원장님 계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영상 한번 촬영도 할 테니까요. 인터뷰도 하고 연락 주시면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그 저희가 앞으로 1 인실 프리미엄 요양원에 대한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영상이고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중간중간에 좀 설명 좀 드리는 시간을 또 갖고, 그다음에 그 인테리어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좀 설명하는 시간도 앞으로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요양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들 어떤 지금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아는 한 선까지 같이 그 고민 같이 해드리고, 그다음에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는 설계도 해서 또 도움 드릴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